수학 익힘책 38쪽과 39쪽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운 내용이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찾은 관계들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인 만큼 이 수학 익힘책 38쪽과 49쪽에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보고 문장을 만들고 대응관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같이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림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보세요라는 게 1번 문제인데 우리 글씨가 많이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답을 찾아볼게요. 2번을 보면요. 동그라미 2번에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어떤 것과 세코지 칸의 수, 칸의 수라는 건 이 한 칸, 두 칸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칸의 수의 관계를 찾았더니 세코지 칸의 수를 10배 한 게 책이래요. 이 칸에 곱하기 10을 하면 그 칸에 들어있는 책의 권수가 나온대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은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죠? 책의 수겠네요. 아, 한 칸에는 책이 10권 들어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럼 우리 1번 동그라미 1번에는 어떤 내용을 썼는지 살펴볼게요.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니까 혹시 선생님과 다른 답이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책꽂이의 수, 책꽂이의 수라는 건 이 전체 통틀어서 이 책꽂이의 수와 모든 상관없대요. 뭔가의 관계를 찾으래요. 대신에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개수여야 돼요. 연관이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책꽂이의 개수와 이 의자의 개수는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책꽂이의 수와 칸의 수라든지 아니면 들어있는 책의 권수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먼저 책꽂이 칸의 수부터 찾아볼게요. 책꽂이 하나당 책꽂이 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책꽂이가 2개 되면 3개씩 2번이니까 총 6개가 돼요. 그래서 책꽂이의 수에 곱하기 3을 하면 책꽂이 칸의 수가 된다 라고 구했어요. 또 뭘 구해봤냐면요. 책꽂이 수의 책의 권수와 관계를 찾아봤어요. 책의 권수는 어떤 관계 있나 했더니요. 아까 우리 힌트를 얻었는데 한 줄에는 10권씩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줄이니까 총 30권이겠죠? 책꽂이 하나에는 30권의 책이 들어있대요. 그럼 책꽂이가 2개라면 30권씩 2번이겠네요. 그래서 책꽂이의 수에 30배를 한 만큼 책의 권수가 있다 라고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엔 좀 달라요. 책꽂이에서 벗어나서 탁자로 갔네요. 탁자의 수와 뭔가의 관계를 찾아야 하니까 탁자랑 연관 있는 걸 찾아야겠죠? 여기 탁자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랑 관계가 있어야 돼요. 탁자랑 관계없는 책꽂이면 안 됩니다. 탁자랑 관계가 있는 거여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탁자랑 딱 관계가 있는 걸 봤더니 한눈에 들어오는 게 의자가 있네요. 탁자 한 개당 의자가 몇 개씩 있습니까? 맞아요. 4개씩 있어요. 그래서 탁자의 수에 4를 곱하면 의자의 수가 된다라고 선생님은 구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학생의 수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친구들이 이 부분만 보고 아, 탁자의 수 곱하기 4는 학생의 수다 라고 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여기 학생이 없는 책상도 있고요. 학생이 1명 있는 탁자도 있고요. 학생이 2명 있는 탁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항상 공통적으로 똑같이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만 찾아주셔야 합니다. 2번 문제는 1번에서 공부한 걸 답을 쓴 걸 바탕으로 이제 푸는 건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살펴볼게요. 책꽂이의 수를 하트로 쓸 거래요. 여기를 하트. 그 다음 그 옆에 오는 걸 네모로 쓸 거래요. 그러면 그때 대응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 우리 일단 위에 있는 이 책꽂이 칸의 수부터 살펴볼게요. 책꽂이의 수가 하트고 칸의 수가 네모라고 한다면 한 칸, 책꽂이에는 칸이 3개씩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책꽂이 수에다가 3을 곱하면 칸의 개수가 나왔었죠. 책꽂이의 수, 하트,
3배를 하면 책꽂이 칸의 수 네모가 됐대요. 하트에 3배를 하면 네모이다. 또는 반대로 해도 되겠죠. 책꽂이 칸의 개수를 3으로 나누면 책꽂이가 몇 개인지도 나옵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이 책의 수라고 했을 때를 살펴봅시다. 여기를 책꽂이의 수와 책의 수의 관계라고 쓰신 분들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책꽂이 하나당 책이 30권이 들어간대요. 그쵸? 그러니까 책꽂이 하나에 30권이니까 책꽂이의 수 하트에 30배를 하면 책의 수 네모가 된다. 책꽂이의 수 한 개 책꽂이당 30권이니까 30을 곱하면 책의 수다. 또는 전체 책의 수를 30으로 나누면 책꽂이의 개수가 된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그라미 2번도 볼게요. 여기 이건 정해져 있었어요. 책의 수니까 여기 책의 수라고 채워줘야겠죠? 책의 수는 네모라고 할 거고요. 책꽂이 칸의 수는 쌍동그라미라고 할 거래요. 쌍동그라미를 봤더니 지금 책꽂이 칸의 수, 책꽂이 칸에 한 칸, 두 칸, 세 칸, 이 칸의 수와 책, 이 안에 들어있는 책의 권수의 관계인데 책꽂이 칸에 10을 곱하면 왜냐면 한 칸당 10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칸의 10배 한 만큼이 책 권수래요. 책꽂이 칸의 수가 아까 쌍동그라미였고요. 책의 수가 네모였어요. 그러니까 쌍동그라미에 10배를 한 만큼이 책의 수다. 또는 책의 수를 10으로 나누면 칸의 수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도 볼게요. 이번에는 의자의 수와 탁자의 수의 관계네요. 기호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은요 마음대로 할게요. 다이아몬드랑 별 할래요. 의자의 수를 다이아몬드, 그 다음 탁자의 수를 글씨가 조금 안 예뻐도 이해해주세요. 별이라고 한다면 대응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탁자의 수, 별에 4배를 한 만큼 왜냐면 탁자 하나당 의자가 4개씩 있었거든요. 4배 한 만큼 의자의 수,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대응 관계는 탁자의 수, 별 곱하기 4는 의자의 수, 다이아몬드이다. 또는 다이아몬드 나누 의자 수를 4로 나누면 탁자의 수가 나온다. 둘 중 안에 하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 보면 왼쪽 그림, 이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탁자마다 의자가 한 개씩 더 있을 때 여기에 의자가 한 개씩 더 있다고 치래요. 우리 그럼 그려볼까요? 여기 의자 하나 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의자가 하나씩 더 있다고, 어린이 위에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탁자의 수와 의자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왜 그렇게 나타내는지 이유도 설명하래요. 볼게요. 탁자가 1개면 의자는 그럼 몇 개예요? 5개죠. 탁자의 수가 2개면 5개씩 2번이니까 의자는 10개예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맞아요. 탁자 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의자의 개수가 나왔어요.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선 기호가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호를 사용하셨으면 돼요. 아까 전에는 다이아몬드랑 이거 썼으니까 이번엔 동그라미랑 가장 기본적인 세모로 해볼게요. 탁자가 동그라미라면 탁자의 수에 5를 곱하면 의자 수가 된다. 이거라고 쓰던지 또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의자 수를 5로 나누면 탁자의 수가 된다. 이렇게 쓴 까닭은요. 탁자 하나당 1개당 의자가 5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셨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탁자가 1개 늘어날 때마다 의자가 5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쓰셨으면 됩니다. 4번 볼게요. 지혜는 칠판에 작품을 자석으로 붙였대요. 자석의 수와 미술 작품 수 사이의 대응 관계래요. 표를 이용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일단 표를 채워줘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봤더니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자석의 수가 10개일 때 미술 작품은 9개래요.
자석의 수가 7개일 때 미술작품이 6개였고 자석이 6개라면 미술작품 5개래요. 어떤 관계 있나요? 맞아요. 지금 자석의 수에서 무조건 한 개가 적네요. 그럼 채워볼게요. 미술작품이 2개면 자석보다 한 개 적은 게 2개인 거니까 자석은 그렇죠. 3개가 돼야겠죠. 그 다음 자석이 15개면 미술작품은 그거보다 한 개 적어야 하니까 14개. 자석이 9개라면 8개.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식으로 나타내려면 기호가 필요하겠네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석이라는 것을 선생님은 이제 기호를 쓸 게 없어지니까 그냥 또 나와야겠네요. 또 하트 쓸게요. 하트로 하고요. 작품을 별이라고 할게요. 자석의 수는 작품의 수, 아이고 한글로 써야 안 되죠? 작품의 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자석의 수에서 무조건 한 개를 빼면 작품의 수가 됩니다. 이거 말고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자석의 수가 작품 수보다 항상 한 개가 많다라고 써도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대응관계를 나타낸 식을 보고 식이 나와 있는데 이번엔 반대예요. 식이 이렇게 있대요. 이걸 보고 상황을 만들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연필의 개수, 슬기가 가진 연필과 준기가 가진 연필을 여기다 예를 들어놨어요. 선생님은요. 아까 우리 얘기 잠깐 교과서에서 나왔던 나이 해볼래요. 아까 오빠 나이 했으니까 이번엔 누나와 내 나이. 누나는 나보다 항상 3살이 많아요. 그러면 세모와 다이아몬드 중에 어떤 게 누나 나이일까요? 3살이 많은 거? 그렇죠. 누나의 나이, 다이아몬드는 내 나이, 세모보다 3살 많습니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미술작품 아까 전에 방금 했던 것처럼 자석의 수는 다이아몬드, 작품의 수 세모보다 지금 선생님이 자석의 수를 여기 썼고 세모 썼어요. 세모보다 3개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 쓸 수 있는 내용은 엄청 많아요. 음식도 있고 문구도 있고 책도 있고요. 뭐 공깃돌도 있고요. 하다못해 먼지 덩어리 개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올바르게 2가지를 정하고 뭔가 이렇게 2개 정하고 맞게 다이아몬드와 세모를 괄호 안에 넣어주시고 뭐 3이 많다, 3이 적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엔 정말로 여러분이 다 자유롭게 하래요. 주변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서 각각 기호로 나타내고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선생님은요. 치킨, 그 다음에 닭다리. 기호는 치킨의 기호는 동그라미, 닭다리의 기호는 세모로 할래요. 여러분 치킨을 한 마리 시키면 닭다리는 몇 개여야 될까요? 당연히 2개여야겠죠. 그래서 치킨의 개수의 2배만큼이 닭다리여야 한다. 아니면 닭다리를 2로 나누면 치킨이 몇 마리 시켰는지가 나온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뭘 해볼까요? 이번엔 자동차. 쉽게 자동차의 수랑 자동차 바퀴수 할래요. 기호도 마음대로 네모랑 다이아몬드 할게요. 자, 자동차는 거기에 4를 곱하면 자동차의 바퀴수를 알 수 있다. 또는 바퀴수를 4로 나누면 자동차가 몇 대인지 나온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써주셨으면 돼요. 비워놓지 마시고 꼭 답 쓰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3단원 공부는 진도는 끝났어요. 벌써 다음 시간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면 3단원도 끝납니다. 이렇게 진도가 쭉쭉 나가는 동안 수학책 비워놓지 마시고 수학책, 수학 익힘책 안 푼 부분 있으면 꼭 다시 푸시고요. 오늘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틀린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다 채워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등교 계약 때 선생님께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